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축구 승무패 21회차 첫 번째 경기 아스톤빌라 대 노팅엄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지금 3연승 중이고 미들진이 강한 아스톤빌라 홈에서는 2연승이 지금 최고입니다. 이번에 크탈과 보머스를 상대로 이겼고 노팅엄에게는 패할 수는 없지만 무승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아스톤 빌라 최근 3연승 중이며 클린시트가 2경기나 있습니다. 전방 압박 좋은 팀이고 전진 패스에 섀도우 공격수들이 PK도 잘 얻어내고 있습니다. 역습도 좋은 팀의 슈팅력이 좋은 팀이나 수비에서는 크로스 수비와 뒷공간 패스에 자주 뚫리며 실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너킥에서 특히 실점을 많이 하고 있으며 그래서 노팅엄의 역습 및 세트피스 공격에 잘 막아낼 것 같긴 하지만 실점을 한 골을 주면서 무승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팅엄은 원정 리그 꼴찌인 노팅엄이고 1승은 사셈에게만 승리를 하였습니다. 본머스와 에버턴, 브라이튼에게 무승부를 하였고 원정 4연패 중입니다. 4연패를 끊을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중원 반대편 패스 전환 좋으며 전진 패스에 날카롭고 브렌난 존슨이 경기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역습 좋으며 노팅엄 공격수들이 홈에서는 개인 돌파도 잘 해내고 있고 측면 크로스 헤딩 날카롭습니다. 수비에서는 중원이 약해서 자주 밀리며 원정에서는 특히 더 공격을 풀어내는 데 있어 쉽지 않으며 측면이 상당히 잘 뚫리는 부분이 있어서 에스탄의 측면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우며 이 경기는 저는 아스톤빌라 승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랜드퍼드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는 홈에서 아스날에게만 패하였고 지금 패가 없습니다. 홈 성적은 맨유,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하였고 토트넘하고도 첼시에게는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상대 전적은 뉴캐슬에게 상당히 밀리지만 이번 시즌 홈에서 충분히 경기력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이무하면 승리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브랜트퍼드 승리도 보이기는 합니다. 브랜트퍼드 홈에서는 전방 압박 좋으며 공격은 농볼 위주의 공격으로 문전까지 한 번에 연결하여 슈팅 및 세컨볼에 의한 슈팅으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역습은 잘 방어하며 뉴캐슬의 역습 또한 잘 막아낼 것으로 보이나 슈팅 이후 세컨볼 처리 능력이 실수가 많아 실점 위기가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2패 원정에서 2패는 리버풀과 맨유 빼고는 지지를 않았습니다. 주중에 웨스트햄과 경기 후 원정에서 대승을 하였고 이번 또 주중 경기를 하고 나서 다시 브랜트포드 원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입니다. 또한 2연승 하면 무패턴도 리그에서 있기 때문에 뉴캐슬 공격은 측면 전진 패스, 돌파 크로스가 주로 공격을 이루는 팀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이고 공격 패턴이 강한 편인데 알비론이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웨스트 원정에서 1대5로 승리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는 역습에 잘 뚫리며 개인 돌파가 잘 된다는 점과 농볼에 한 번에 뚫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퍼의 농볼 공격에 있어서 원정에서의 수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뉴캐슬 패와 무승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풀럼과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풀럼 미트로비치 8경기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심판을 밀치고 삿대질을 해서 징계를 크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웨스트햄이 상대 전적은 좋긴 하지만 원정 경기력이 실점이 많으며 또한 주중 뉴캐슬과의 1대5 대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잘 하지 않으며 아스날에게만 패하였지만 웨스트햄전에서는 무승부나 승리까지 보이는 경기입니다. 홈 풀럼은 상당히 메리트 있는 팀이고 좌측 공격이 날카로우며 세트피스 공격이 좋습니다.
약간 변수로 따지면 미트로비치하고 감독도 결정하는 이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풀럼에게 상대 전적은 좋으나 이번 시즌 원정승이 아스톤 빌라에게만 1승 외에는 없습니다. 무승부도 뉴캐슬, 리즈, 사셈하고만 하였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패하였습니다. 이렇게 패하고 있는데 왜 감독이 경질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3연패는 있었지만 아스널, 맨유, 리버풀 순이었고 2연패 이후면 연패를 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도 보이는 경기입니다. 전 경기 홈에서는 뉴캐슬과 1대5로 패하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다운된 상태입니다. 전진 패스 및 중거리 슈팅 날카롭지만 결정력이 부족한 면에서 중원에서의 또 침투 패스 및 기회는 잘 만들어가긴 하지만 수비는 역습에 뚫리면 농볼에 한 번에 뚫려 실점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풀럼 단통승 예상합니다. 토트넘 대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토트넘 홈에서 작년에 브라이턴에게 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홈에서 복수전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시즌 홈 5연승이 최고이며 홈에서는 브라이턴을 충분히 상대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2무 중 2연속 무승부하면 패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 빼고 승패로 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측면 돌파 후 무지성 크로스, 페리시치의 무지성 크로스 때문에 헤딩도 잘 안 되고 요즘 공격 패턴이 상당히 다운되어 있습니다. 토트넘의 특유의 역습이 잘 나오지도 않고 잘 나와도 잘 뺏기기 때문에 공격다운 공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측면 자주 뚫리며 역습에 자주 뚫리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공격력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토트넘과는 무승부 없는 승패로 봐야 할 상대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이 많이 밀리지만 맨시티, 풀럼, 브랜드퍼드 상대로만 패하였고 세트피스 강팀에게만 지는 면에서 토트넘에게 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턴 지금 7경기째 패가 없으며 공격적으로는 전진 패스, 코너킥, 헤딩 날카로우며 미토마가 역습, 공격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수비는 코너킥에서 헤딩 커트 안되며 헤딩적인 실수 부분이 많으며 실점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진 패스에 뚫리고 슈팅을 자주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불안한 면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 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첼시 경기입니다. 홈에서 올 시즌 4연패도 해본 울버햄튼이고 하지만 첼시 원정 공격력은 또 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것으로 예상 보이긴 합니다. 무승부까지도 보이기는 한데 울버햄튼 노페테기 감독이 왔지만 공격은 매끄러워졌지만 득점력 부족은 여전하게 상당히 좋지 못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하면서 역습 공격력이 좀 많은 팀이긴 한데 측면을 자주 공략하지만 크로스는 잘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결정력 부족이 상당히 큰 팀이고 수비는 농볼 수비에 뒷공간 뚫리며 크로스 내주고 또한 코너킥에서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원정 2연승이 최고이며 좀 레스터시티 상대로 승리를 하였지만 지금 현재 홈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팀의 상대로 거의 다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버햄튼과는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 코너킥에서 헤딩골 간간히 나오고 크로스는 날카롭게 들어가나 골 결정력 또한 부족합니다. 최근 경기는 전진 패스가 살아나며 마드레케, 주앙 펠리스가 섀도우에 들어가는 공격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비는 역습에 한 번에 뚫리며 크로스 헤딩 커트가 잘 안되고 중거리 슈팅을 잘 줌으로써 울버햄튼의 중거리 슈팅에 득점을 줄 수 있는 수비력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첼시 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빌바오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리그 지금 18위 강등 싸움 중인 팀이고, 그래도 득점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실점률이 더 많아서 최근 하향세를 걷고 있고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홈에서는 마요르카 바이아돌리를 잡았으며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3승 중이지만 무승부와 패가 더 많기 때문에 이 경기 홈에서도 빌바오를 상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바오와 홈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진 적이 없으며 무승부 정도까지는 하면서 4연패를 끊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 크로스 공격 좋고 얼리 크로스 이후 헤딩 떨궈주면서 세컨볼에 골 넣는 패턴이며 홈에서는 그나마 수비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정 갔다 온 컵 경기 한 빌바오를 상대로 상당히 그래도 좀 홈에서는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빌바오 상대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빌바오 오사수나 주중컵 대회는 체력적인 부분이 손실이 크고 원정에서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컵 대회에서 1승이 전부인 만큼 상대 전적으로는 원정에서 승점을 무승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에스파뇰 상대로는 지금 현재 리그 원정에서는 4승 3무 5패로 하위 팀들에게만 승리를 하였고 중상위급 팀들에게는 비겼습니다. 빌바오 코너킥에서 헤딩 날카롭고 측면 돌파 좋고 중거리 슈팅도 좋았지만 홈에서 헤타페와 무승부를 기록하였습니다. 컵대에서는 한 골차로 승리하였지만 체력적인 문제와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수비는 잘 컷하긴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 경기 무승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의 헤타페 경기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홈에서는 역습 좋은 팀이며 미들진이 강한 팀입니다. 홈에서 지금 3연패이며 6승 4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위 팀들에게는 바이오돌리들에게 패한 거 외에는 꼬마 베티스에게만 패하였습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공격적이고 승리할 것으로 보이나 비아레알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많이 다운된 팀입니다. 요즘 공격 폼이 많이 떨어지며 중원 압박은 심하게 잘하고는 있지만 공격까지 연계해서 슈팅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득점도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수비에서는 중원 압박 뚫리면서 역습에 실점 위기를 많이 맞고 있고 개인 돌파도 잘 내주며 농볼 뒷공간에 뚫리면서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헤타페는 중원이 약한 팀이긴 합니다.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20경기 중 5승 5무 10패로 상대 전적은 확실히 좋은 팀이고 또 원정에서 단 2승뿐이지만 지금 세트피스 강팀에게 많이 패했던 거에서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역습 위주의 팀에게는 무승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상대 전적이 좋으며 여기에서는 나리가 역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타페 최근 5경기 3승이므로 분위기는 소시에다드보다 훨씬 좋으며 상대 전적 또한 좋습니다.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지만 수비에서는 코너킥에서 실점 위기 그리고 전진 패스에 뚫리며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 이 경기는 역배까지도 보이긴 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예상은 승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대 비아레알 경기입니다. 레알 홈에서 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하지만 2연승하면 무하는 패턴이 있고 또한 4승 5무 1패로 무승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레알 바셀을 4대0으로 원정에서 미리 보는 결승전에서 승리하였고 원정을 다녀온 후 하는 경기라 체력적인 부분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또 리그에서 2연승하면 무하는 패턴으로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 2연승하면 또 무승부하는 패턴도 있고 서로 무승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 오사수나 알메리아에게 이겼으며 무승부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비아레알도 리그에서 또 소시에다를 잡으며 2연승 중이고 상대 전적상 무승부가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단통 무승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바이아돌리드 대 마요르카 경기입니다. 바이아돌리드 홈에서 하위권 팀들에게만 승리하였고 마요르카와 상대 전적은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마요르카 원정 경기력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승도 보이긴 합니다. 뭐 농볼 측면 공격 크로스 이후 슈팅은 골대를 맞으면서 레알전에서도 득점이 나올 수 있었는데 뭐 상당히 밀렸음에도 임팩트 있는 공격을 몇 차례 보여줬습니다. 수비에서는 전방 압박에 빌드업 안되며 역습에 뚫리며 크로스커트 안되면 슈팅 내주고 실점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의 세트피스 얼리 크로스에 실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 지금 리그 12위 중이고 실점률은 좀 적은 팀입니다. 하지만 득점도 그만큼 적은 팀이기 때문에 뭐 성적은 중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원정에서 6연패 중이면 원정에서는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6연패 중에서 뭐 상대 정적도 밀리는 만큼 쉽지 않은 원정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뭐 무로는 이강인이 중원에서 탈압받고 패스 측면 돌파 좋으면 뭐 크로스가 잘 올라가지만 뭐 무리키가 요즘 득점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문전에서 수비 반칙이 많고 프리킥 및 PK를 잘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마이루카 24번 수비수가 나올 시에 100% PK 내주고 이 경기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바이돌리드 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리즈 대 크리스탈 경기입니다. 리즈 홈에서는 이번 시즌 지금 2연승이 최고이며 노팅엄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대 전적상 홈팀이 유리하므로 뭐 리즈 승부로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기면 햄무가 여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점 차로. 리즈 뭐 전진 패스, 뭐 빠른 돌파, 역습, 공격하는 리즈 팀이고 측면 돌파 후 슈팅 이후 세컨볼에 슈팅으로 골을 많이 넣는 팀입니다. 주워먹기 잘하는 팀이죠. 중원에서 볼 탈취 잘하며 역습하는 공격적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며 수비는 측면이 약하여 크로스를 잘 내주고 전진 패스에 쉽게 뚫리면서 실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습에 약한 팀이어서 크리스탈 역습에 고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이번 시즌 원정 2연승이 다이며 니즈하고는 잘해야 무승부일 것 같습니다. 니즈에게 현재 3연패 중이며 패할 수도 있는 경기력입니다. 원정에서는 3연패를 끊었지만 다시 패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면에선 측면 돌파가 좋고 슈팅까지 잘 가져갑니다. 홈에선 레스전에 패스 연계는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거리 슈팅도 많이 하는 팀인데 날카로운 팀입니다. 레스터전에서 마지막 후반 전진 패스에 극장골로 승리를 거두었고 수비는 전방 압박에 빌드업이 안되면 볼 뺏기고 역습을 잘 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리즈의 전방 압박을 얼마나만큼 잘 풀어나가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 수비 및 헤딩 커트가 정말 안되면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리즈 단통 승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베티스 대 카디스 경기입니다. 베티스 리그 5위이며 홈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리그 초반 약팀 상대로 5연승을 하였고 꼬마 바사에게만 패하였습니다. 하위 팀들에게는 현재 꾸역승을 하고 있으며 컵 경기를 진행하며 체력적인 부분은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던 리그 성적에서 지금은 다 복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카디스와는 승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뭐 페킬이나 카날레스가 없기 때문에 중앙 공격은 좀 매끄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 압박 좋은 팀이고 롱폴 공격 좋은 팀입니다. 전진 패스 섀도우 공격이 확실히 섀도우 공격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뭐 수비에서는 세트피스 수비와 측면 수비가 불안하며 카디스의 빠른 역습과 측면 공격에서 이 경기는 실점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베티스의 공격이 훨씬 더 잘 먹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카디스는 최근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베티스의 롱볼 공격에 대해서는 수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습 위주에게 팀에게는 자주 패하며 세트피스 공격팀에게는 한 점 차나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 전방 롱볼 공격을 주로 하는 팀이고 중원이 약간 팀이기 때문에 롱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섀도우 공격수가 롱볼 받고 등딱 플레이로 잘 버텨주기 때문에 득점도 잘 나오고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서는 코너킥 헤딩이 커트가 안되고 실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진 패스에서 뚫리며 롱볼에 뚫려 수비가 약해지기 때문에 베티스의 롱볼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우면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 단통 승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상당히 이 경기 어려운 경기였고요. 리버풀 지금 아스널에게 안필드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아스널로 지금 많이 투표율이 몰리고는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홈 3연승이 최고이며 첼시와는 무승부를 하였고 원정에서는 3패를 하였습니다. 최근 아스널 원정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럽 감독이 이를 갈고 나와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 지금 중원이 상당히 약해졌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첫 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에 탈압박이 안되며 후반에 실점을 많이 내주면서 패했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맨시티 상대로 선취골을 넣었기 때문에 홈에서는 충분히 득점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스날, 맨유와 에버턴에게만 패했고 이번 시즌 안필드 원정 가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분위기가 안 좋지만 홈에서는 강팀이기 때문에 아스널이 원정에서도 이번 시즌 성적이 좋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승패로 예상합니다. 그래도 아스널이 리그 1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알메리아 대 발렌시아 경기입니다. 알메리아는 홈하고 원정에서 차이가 많은 팀입니다. 빠른 역습팀에게만 홈에서는 패하였고 세트피스 위주 공격팀들에게는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알메리아 측면 돌파 좋고 크로스가 공격이 좋습니다. 셀타와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낸 것도 첫 골은 헤딩골과 두 번째 골은 전진 패스에 섀도우 공격을 하면서 골을 넣었습니다. 수비에서는 롱볼 공격에 쉽게 뚫리며 슈팅 내주고 세컨볼에 실점을 한 부분에 있어서 롱볼 공격이 수비가 안 되는 점이 크면서 뒷공간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지금 원정 알메리아 다음으로 최약체인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이번에 강등할 것 같습니다. 원정 7연패 중이며 오사수나 상대로 승리를 하였고 역습팀에게는 무승부까지는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경기력은 보이긴 하는데 골잡이가 없어서 무승부나 알메리아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공격은 크로스가 날카롭고 득점력 부족이 크면서 나요전에서는 마지막에 PK를 얻어내 간신히 무승부를 하였습니다. 수비는 세트피스 불안이 상당히 크고요. 세컨볼 수비가 안되면서 실점, 역습도 내주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알메리아 승. 하지만 무승부까지는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메리아 툴의 최고 공격수 9번이 얘가 엄청 빠른 자원인데 결장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나유 대 꼬마 경기입니다. 나유는 지금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잘 패하지 않는 팀입니다. 나유가 꼬마하고 승리는 못하더라도 비길 수
정도까지는 홈에서 비벼볼 것 같습니다. 측면 크로스 공격이 주로 이루며 중거리 슈팅도 잘하는 팀입니다. 또한 슈팅 이후 세컨볼에서 득점이 많이 나온 팀이기 때문에 꼬마 원정에서의 나요가 홈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크로스 수비가 안 되는 점에서 꼬마의 측면 돌파 및 세트피스 공격에 수비가 얼마만큼 잘 막아낼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꼬마는 리그 지금 3위를 위치해 있고 안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챔스도 원정에서도 뭐 레알과 소시에다드 상대로만 비기고 상당히 역습팀인 마요르카와 카디스에게만 패를 하였습니다. 수비는 세트피스 및 역습에 골을 많이 먹혔고 나유는 세트피스 위주보다 역습팀이어서 그래도 꼬마 승리하고 무승부까지 갈 거는 같습니다. 승부패 영상 여기까지고요. 최종 픽은 배당 나오고 나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